하지 말랬거든. 누가 못 봤죠? 자, 지금 요거 형 봤어요? 아니 일찍 갔어. 자, 자발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 아마 지금 깁스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해라.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올 부분입니다. 자, 잘 보세요. 1. 자발적 과정에 대한 일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바로 뭐냐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자, 당연히 지금 이 표현은 그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등운. 등온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등온 조건에서 델타 H 빼기 T 델타 S가 1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발적 변화는 이 값이 양수인 걸 얘기합니까? 음수인 걸 얘기합니까? 음수요. 저 값이 저 값이 음수인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자발적일 경우는 이걸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T 델타 S가 델타 H보다 크다. 이게 자발적 표현의 가장 그 기본적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발적 과정에 대한. 아시겠죠? 자, 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면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발적 과정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래서 자발적이다라고 하면 이 수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엔탈피 변화보다 T 델타 S가 더 큰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몇 가지 이제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 요거. 자, 둘 다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뭡니까? 흡열이요. 흡열. 그 다음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다. 무질소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질소도 증가. 그래서 무질소도가 증가하고 흡열인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엔탈피 변화도 양수고 무질소도 변화도 양수니까 쟤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엔탈피 변화 양수죠. 네. 엔트로피 변화 양수죠. 네. 그럼 이 또한 뭐예요? 양수. 어떤 양수 값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양수 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 즉 흡열이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온도가 기준이 되는 어떤 숫자보다 더 클 때 그 변화 과정이 자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온이다 저온이다 라는 말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자, 고온 저온은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수치보다 부등호가 더 크다 라는 걸 다른 말로 그냥 고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고온은 1000도, 2000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어떤 반응에서는 영하 30도도 고온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된 어떤 숫자보다 부등호가 더 큰 온도 조건이면
그걸 고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이고 무질소도 증가일 경우는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거이고 요거. 자, 이건 뭐냐면 흡열이죠. 네.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니까 이건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네요. 자,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자발적 변화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를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를 나눌 때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 알겠죠? 왜 바뀌어야 됩니까? 음수로 나누니까요. 알겠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엔탈피 변화는 양수죠. 근데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죠. 그럼 이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어떤 음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자발적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온도가 음수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의 온도는 섭씨 온도입니까? 켈빈 온도입니까? 켈빈 온도가 음수보다 작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흡열이면서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흡열이면서 무질소도도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온도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흡열이면서 무질소도 감소는 존재할 수 없는 반응이다. 알겠죠? 세 번째. 알겠죠? 알겠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엔탈피가 이제 음수면서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건 엔탈피 변화가 음수인 건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죠? 그 다음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인 건 무질소도 어쩐 거예요? 무질소도 증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온도를 자발적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맞나요? 맞죠? 왜냐면 엔트로피가 양수니까 이거 나눌 때도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은 양수 값이에요, 음수 값이에요? 음수 값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t는 무슨 t예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가 어떤 음수 값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0켈빈부터 시작해서 수만 켈빈이 됐건 언제나 이 부등호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될 테니까 언제나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온도 조건에서가 다른 말로 뭐겠어요? 언제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 무주소도가 증가하는 반응은 언제나 자발적이에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음수. 모두 다 음수인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요것은 발열이죠. 근데 요거는 무질소도가 감소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상황을 가정하면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면 나눌 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네. 이때 이거 엔탈피 음수죠? 네. 엔트로피 음수죠? 그럼 이 값은 어떤 양? 어떤 양수 값이죠. 자, 절대 온도는 언제나 누구보다 커야 되죠? 0켈빈보단 커야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변화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현재 온도가 어떤 특정 양수값 온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저온 조건에서 저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쇼킹한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썼어요? 자, 이거 지운다. 자, 5점, 아니,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가 뭐냐면 다음 변화는 어떻게 얘기해야 다음 변화는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일까? 자, 그러면 문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변화는 뭐냐면 짜잔, 어떤 고무줄이 있습니다. 자, 고무줄에 어떤 이렇게 폭과 두께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뚱뚱하게 그려봤어요. 자, 고무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때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잉.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자, 고무줄을 잡고 만약에 그냥 인위적으로 쭉 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무줄 잡고 쭉 느리면 고무줄의 이게 두께가 어떻게 돼요? 살짝 얇아지면서 길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자꾸 당겼다 이게 아니라 온도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고 싶다. 늘어나게 만들고 싶다면 온도 조건이 쉽게 얘기해서 뜨거워야 저렇게 될까요? 차가워야 저렇게 될까요? 됩니다. 뜨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뜨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저기 들 수 있어요. 됩니다. 네?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어? 차가워야 될 것 같아요. 차가워야 됩니까? 네.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해외여행을 에콰도르 같은 아주 더운 나라, 적도 부근의 아주 더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연하게 머리를 묶으려고 가져갔던 고무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콰도르요? 에콰도르 같은 더운 나라에 머리를 묶으려고 가지고 왔던 고무줄을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냈더니 놀라웠게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거기에 이제 파견받아 갑니다. 그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머리가 거슬려서 머리를 묶으려고 고무줄을 꺼냈더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변화가 이러면 다 되나? 즉 고온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온에서는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게 고온이고 어떤 게 저온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고온일 때 이렇게 이렇게가 됩니다. 고온인 줄 알고 아, 이게 고온일까요? 네, 확실합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합니다.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 내면 다 틀리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그 고등화학 경시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등화학 경시 기출 문제인데. 이게 멸팽창한. 자, 한번 열팽창이라고요? 멸팽창일 수 있거든요. 이게 열팽창인가요? 아니 지 혼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온도가 달라지면 멸팽창하겠죠. 열팽창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건 열팽창은 아예 부피가 변하는 거죠. 네. 이건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부피는 일정합니다. 네? 부피는 일정하다고요. 열팽창은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열팽창은 밀도가 변하는 거라고요. 네. 아, 근데 그 밀도는 똑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그렇구나. 밀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릴 수 고민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힘을 주는 거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잉. 자, 지울게요. 지운다. 온도가 낮아야 합니다. 맞지? 그런가요? 왜냐면 아닌데 불가능하잖아요. 정말인가요? 김정수잖아. 아닌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무줄을 들고 뭐지? 쌤, 엄청나게 더운 나라, 엄청나게 추운 곳 둘 중에 하나를 가면 그냥 고무줄이 이렇게 됩니다.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 하면 응. 이렇게 하면 무질서도 바뀌어요. 뭐라고요? 쭉 거들리면 무질서도 바뀌어요. 바뀔까요? 바뀌게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열 출입에 대한 열 출입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고무줄은 그냥 우리 육안에 이렇게 고무줄이라고 보여도 이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이런 식의 내부에 조그만 미세 섬유들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고무줄 같은 걸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중합체 방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합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자가 조그만 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분자량이 엄청 큰 고분자 사슬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내가 확 땡긴 거야. 그러면 내가 땡겼건 하여튼 얘가 알아서 늘어났건 늘어나 버리면 이 안에 있는 미세 섬유들의 개수가 변할까요? 개수가 변할 리는 없을까요? 규칙적이에요. 개수가 변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다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될 뿐이겠죠. 네. 개수나 질량은 변해요? 변할 리는 없어요. 없어요. 변할 리는 없죠. 네.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늘어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근데 늘어나니까 사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늘어날 경우 고분자 사슬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감소하죠. 네.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커져요. 인력이 증가하죠. 맞나요? 네. 인력이 증가하죠. 네. 인력이 증가하면 사슬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 감소하죠. 인력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 이해했어요? 사슬 사이 위치 에너지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만유인력 말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전기력이구나. 전혀 모르는군요. 전기 포텐셜이구나. 우선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진다는 알겠어요? 네. 여기서의 인력의 주요한 요소는 전기력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니나 화학에서는 무슨 힘이라고 하냐고요. 화학에서요. 아, 화학을 안 했어요. 전기력 맞지 않아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 하지만 이걸 화학과 교수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전기력이라고 답한 순간 자기는 바로 떨어져요.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교수가 웃으면서 넌 아웃이다 이거야 그냥. 왜냐면 이 인력은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능에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른다. 어떤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반대로 갈 수 있는. 정답. 어? 분산력이요. 진짜. 분산력이요. 얘는 무기물들이에요. 유기사슬이에요. 무기사슬. 고물은 이게 뭐 유기물이라 하긴 뭐하지만 탄소 수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탄소 수소로 돼 있는 유기사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사슬 사이의 인력은 주로 분산력이 대부분이죠. 여기서의 인력 전기력, 분산력의 근본도 전기력이긴 맞죠. 전기력인 건 맞죠.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그건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바로 나가래요. 알겠죠? 예.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말도 안 돼서. 그럼 아 진짜 이 물리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저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아휴.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정성적 정의고요. 연력학적 정의고요. 고전역학적 정의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연력학적 정의고요. 고전 연력학적 정의요. 고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리학 배운 건 다 똥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물리학 7등급 나온 바로 어. 외력, 외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외력을 변위로 곱해준 것. 이게 에너지예요. 근데 외력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요. 벡터죠. 네. 변위도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요. 벡터죠. 그러면 여기서의 곱하기는 그냥 곱하기가 아니고 내적이겠네요. 자, 근데 외력이 항상 일정에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으로 표현한 것. 이걸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외력은 종류가 다양해요. 외력은 몇 가지 없어요. 종류가 존나히 많죠. 네. 뭐 마찰력, 수직항력이 다 외력이잖아요. 보존력이 네. 근데 이 외력이 뭐일 수도 있냐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거나 청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외력이죠. 네. 그러면 얘를 변위에 대해 적분한 것도 저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겠네요? 이것도 에너지겠네요? 네. 인력과 청력이 외력일 때를 하필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포텐셜.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위치 에너지 정의예요. 인력과 청력이 보존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력과 청력이 외력이고 그걸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이게 위치 에너지 정의예요. 우리 보존력이에요, 위치는. 인력하고 청력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이게 위치 에너지 정의라고요. 인력하고 청력이 이제 만유인력이나 전기력 이런 거. 예. 그게 보존력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저 인력은 분산력이니까 전기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력. 저 위치 에너지도 전기 포텐셜 에너지 아니에요? 저 인력, 청력이 전기력 좋아요. 정체가 궁금해서. 좋아요. 그래서 분산력도 사실은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전기적인 게 기본인 게 맞죠? 네. 근데 그걸 화학과 교수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학과 교수는 전기력이란 말을 원하지 않아요. 화학과 교수가 원하는 말은 분산력이에요. 즉 뭐냐면 동일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리학에서의 근본적인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분산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모든 거에서. 네, 전우주 모든 물질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분산력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온 사이에도 분산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에서도 분산력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냥 분자 사이도 있어, 없어요? 있지요. 물론 크냐 작냐의 문제일 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즉 전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 상호작용을 물리학에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 교수가 물을 때는 전기력이라고 하세요. 네. 근데 화학과 교수가 물을 때는 전기력이라고 하면 떨어져요. 알겠죠? 떨어져. 알겠죠? 왜? 화학과 교수가 전기력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는 화학 시험을 치는데 화학책을 하나도 안 읽었구나. 자격이 안 되나 아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인력은 분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인력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알겠죠? 네. 이건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인력이 증가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법칙. 의해 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방출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열이 방출한다?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구나.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발열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집에 가서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하면 뜨거워져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예, 네. 예, 맞습니다. 쇠 네. 같은 것도 이렇게 구부렸다 안 뜨거워져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건 마찰열이고요. 고무 있죠, 고무. 그 사람의 피부 중에 제일 민감한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피부 중에 제일 민감한 곳. 바로 입 주변이에요. 왜죠? 입 주변이 왜 민감해요? 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입에 들어오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죠. 이 입과 입술, 혀는 맛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온도, 질감, 모든 걸 다 느껴요. 굉장히 예민해요. 왜?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계에서 아무거나 처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고무줄을 가져다가 요 입 주변에 대고 확 한번 당겨보세요. 갑자기 확 당기면 거기서 열이 후끈하게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디 땡기라고요? 고무줄을 입 앞에 대고 이 고무줄을 요 위에 대고 한번 확 당겨보세요. 그러면 열이 이렇게 방출되는 게 느껴져요. 물론 그 열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서 입 주변에 대고 당겨보라고 그러면 열이 확 나오는 게 느껴져요. 고무줄 없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놨다가 네. 그럼 다시 시원해지겠죠. 다시 시원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주변이 워낙 뜨끈한 상황이라 흡열 상황보다는 발열이 느끼기가 좋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확 당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고무줄은 원래 수축돼 있어요. 고무줄은 원래 부르르 늘려져 있어요. 부르르 늘려져 있는 게 아니고 고무줄은 보통 수축돼 있기 때문에 수축된 상태에서 느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게 편하니까 자꾸 느려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진짜 발열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무지를 써도 분석. 자, 어떻게 되냐면 발열이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열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열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열을 잃기 때문에 그만큼 무질서 운동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무질서 운동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3. 자발성 판단. 자, 자발성 판단식이 뭐예요? T 델타 S가 이거보다 큰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 알겠죠? 이게 음수니까. 이런 조건을 고온 조건이라 그랬어요? 저온 조건이라 그랬어요? 바로 저온 조건입니다. 이 말은 고무줄을 남극 세종기지에 가져가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와. 무슨 말 알겠죠? 역으로 고무줄을 더운 나라에 가져가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고무줄이 뗀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진행이 되면서.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이런 식의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근데 그런 연력학적인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데 고무줄, 차가운 창고에 고무줄 대충 방치하잖아요. 몇 달 후에 가서 보면 고무줄이 지르르 늘어나가지고 쓸 수도 없게 고무줄이 늘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다시 열을 가해지면 단단해지는데 그럴 경우 너무 늘어나서 막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못 쓰는 거지 뭐. 이런 걸 실제로 인간이 관찰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발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뭐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꼭 기억할 거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인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겠어요? 판단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인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이거 나누면서 이걸 깜빡하거든요. 깜빡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런 타입의 것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벌써? 왜? 나 놀라겠어.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네. 선생님 네. 진짜 완전 쉬운데.